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 임대차 계약과 토지 지상권 계약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고요. 토지 지상권 계약은 물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과 물권 계약의 차이는 제3자요라는 것입니다. 즉, 그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과 달리 토지 지상권 계약은 제3자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3자요가 있는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임대차는 채권편 민법 제61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요. 지상권은 물권편 민법 제27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지상권 모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빌리는 것인데요. 오늘 의뢰인의 경우에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A는 B와 보증금 없이 연 110만원의 차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2019년 12월 31일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요. A와 B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A는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철거 등의 소송 제기. 그런데 갑자기 B가 A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기간 만료일이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률 관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 관계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임대인이 별도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바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건물 철거 소송의 제기가 해지 통고로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아보는 이유는요,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유만으로 해지 통고로 볼 수 없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물 철거 소송이 기각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임대인의 의사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생각해 볼 때 건물 철거 소송의 제기가 해지 통고로 볼 수 있는지,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행히 이에 관한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쟁점으로 삼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판례를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 후 변론 종료 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소장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후 6개월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다음의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소장 부분을 소장을 접수해서 임차인이 소장 부분을 받으면 6개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임차인이 쓸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건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건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길까요?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건물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매매 대금은 시가 상당액이라고 봅니다. 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면 그 시가가 얼마인지 감정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 의무가 임차인의 의무고, 반대로 임대인의 의무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될 것이고, 각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임차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시가에 대해서는 감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감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을 통해서 시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시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 취지를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기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은 기각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청구 취지를 건물 명도 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는 B로부터 건물 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B에게 건물 인도하라는 취지로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되고, 그런 취지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잠깐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로부터 건물 매매 대금과 이사비를 받는 조건으로 명도하는 것을 조정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여타의 사건보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금TV에 문의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